여러분의 사주 명조에 어떤 글자가 2개 이상 있다면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타고난 재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특정 글자들이 반복될 때 그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봅니다. 특히 재물을 상징하는 글자들이 여러 개 자리 잡고 있으면 한 가지 수입원이 아닌 여러 경로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주에 이런 글자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재성, 식상, 비겁, 인성, 토, 오행까지 5가지 재복 글자를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 사주에 숨어있던 재물의 기운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본인의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주에 재성이 2개 이상 있고 충형파해가 없는 구조입니다. 재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내가 관리하고 다룰 수 있는 돈, 즉 재물을 상징하는 십성인데요. 이게 사주 안에 2개 이상 자리 잡고 있으면 돈이 한 곳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동시에 흘러들어오는 다층 수익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재성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재, 또 하나는 편재입니다. 정재는 월급처럼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뜻하고 편재는 투자 수익이나 부업 소득처럼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크게 들어오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2가지 재성이 사주에 함께 있을 때입니다. 정재 하나, 편재 하나 이렇게 둘 다 있으면 본업에서 받는 월급도 꾸준하고 따로 하는 사업이나 투자에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동시에 가져가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 대부분 이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재성이 2개 있어도 충형파해라는 충돌의 기운이 함께 있으면 오히려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속도도 빨라지고 재물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충형파해는 명리학에서 사주 내부의 글자들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깨지는 작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수와 오화가 만나면 물과 물이 부딪히듯 기운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가 재성을 건드리면 재물이 모이기보다는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2개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좋은 신호인데 그게 충형파해 없이 깨끗하게 배치되어 있어야 진짜 재복사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 2개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특히 월지와 일지에 재성이 나란히 있으면 중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물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월지는 우리 인생에서 사회생활이 가장 활발한 30대에서 50대 사이의 기운을 담고 있고 일지는 내 몸과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 가정 그리고 나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이 2자리에 재성이 있다는 건 사회에서 돈을 벌 기회가 많고 동시에 가정 안에서도 재산이 쌓이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며 기반을 다지고 중년 이후에는 그 기반 위에서 본격적으로 재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대기만성형 부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재성이 식상과 연결되면 더욱 강력해집니다. 식상은 내가 가진 재주와 표현력,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뜻하는데 이 식상이 재성을 생해주는 구조, 즉 식상생자의 구조가 되면 내 실력으로 돈을 버는 완벽한 재테크 사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 디자이너, 작가, 기술자, 크리에이터 같은 분들이 자기 재능 하나로 평생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재주를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재물이 따라오는 구조인 거죠. 반대로 재성이 관성과 연결되면 지위와 명예로 재물을 얻는 구조가 됩니다. 관성은 직장, 조직, 사회적 지위를 뜻하는데 재성과 관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 높은 직급, 좋은 자리에 오를수록 자연스럽게 수입도 따라 올라가는 고급 재복 사주가 되는 겁니다. 공무원, 임원, 전문직처럼 안정적인 조직 안에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재산도 늘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재성이 2개 이상 있고 충형파해가 없으면 돈이 끊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십성과 연결되느냐에 따라 재물을 얻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2번째는 바로 사주에 식상이 2개 이상 있는 분들입니다. 식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재능과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힘을 뜻합니다. 식신과 상관,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거나 같은 종류가 두 개 이상 있으면 평생 아이디어와 실력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분들은 앉아서 월급만 받는 삶보다 자기 기술이나 창작물로 수익을 만드는 삶에 훨씬 유리합니다. 식상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재주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디자인 감각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재능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신과 상관이 동시에 배치되어 있으면 표현력과 기술력이 함께 발휘되는 구조라서 예술 분야나 콘텐츠 쪽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작가나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나 강사 같은 직업에서 본인의 실력이 바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상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그 재능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천간이라는 건 사주에서 위쪽에 배치된 글자들인데 여기에 식상이 두 개 올라와 있으면 본인이 가진 재능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주고 그 명성이 자연스럽게 재물로 전환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도 식상이 두 개 있는데 왜 아직까지 크게 재물운이 안 들어온 것 같은지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사주 전체 구조에서 식상이 제대로 발현될 환경이 갖춰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상이 있어도 주변에 비겁이 너무 많으면 아이디어는 많은데 실행력이 분산되거나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는 인성이 너무 강하면 생각만 많고 실제로 표현하는 행동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식상의 기운은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식상생재라고 부릅니다. 식상이 재성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있으면 번 돈을 지키고 불리는 능력까지 함께 갖추게 됩니다. 그냥 재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주를 돈으로 바꾸고 그 돈을 다시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젊어서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중년 이후에는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노년에는 부자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흐름을 타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상이 두 개 있는 분들이 이 기운을 더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이 가진 재능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SNS에 글을 올리거나 작은 프로젝트라도 시작해보거나 자기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는 행동 자체가 식상의 기운을 깨우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식상은 배운 걸 표현하는 힘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식상이 강한 분들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자기 결과물을 평가받고 피드백받는 환경에 있을 때 성장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강의를 듣거나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멘토를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상은 소통의 기운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그 과정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식상이 두 개 이상 있는 사주는 재주와 창의력으로 평생 돈을 버는 천재형 제복사주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안 보여도 꾸준히 표현하고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그 기운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사주에 비겁이 두 개 이상 있으면서 재성도 함께 있는 구조입니다. 비겁이라는 건 나와 똑같은 기운을 가진 형제자매 같은 존재를 뜻하는데 사주에서는 비견과 겁재를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편, 내 동료, 함께 뭔가를 도모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겁이 두 개 이상 있다는 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서 힘을 합쳐 일을 도모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비겁만 많으면 경쟁이나 나눔의 기운만 강해서 오히려 재물이 흩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주 안에 재성이 충분히 뒷받침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성은 내가 다루고 관리하는 돈과 재물을 상징하는데 비겁과 재성이 함께 있으면 여럿이서 함께 불을 일구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비겁 두 개가 월간과 시간에 있으면 형제자매나 친한 친구들과 사업을 시작하거나 동업으로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월간은 사회활동과 직업의 영역이고 시간은 결실과 미래를 상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두 곳에 비겁이 자리하면 중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업운이 열리면서 각자의 역할이 시너지를 내며 재물을 쌓아가는 흐름이 생깁니다. 혼자서는 힘든 일도 둘이서 셋이서 힘을 모으면 훨씬 빠르고 크게 이룰 수 있는 법이죠. 이게 바로 비겁 제복 사주의 핵심입니다. 혼자 버는 돈보다 함께 벌어서 나누는 돈이 훨씬 크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성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더 강력하게 만드는 배치가 있습니다. 바로 비겁이 식상과 재성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때입니다. 식상은 내 아이디어와 재주를 뜻하고 재성은 그걸로 벌어들인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겁이 그 사이에 있으면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는 실행력, 그리고 그걸 수익으로 전환하는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혼자서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할 동료가 있고 그 친구가 실행력이 뛰어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고 현실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비즈니스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겁이 식상과 재성 사이에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은 혼자 일하기보다는 팀을 꾸리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물론 동업은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지만 사주의 비겁과 재성이 조화롭게 배치된 분들은 오히려 동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역할이 명확하고 나눔의 기운이 재물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을 모으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비겁 기운이 강하면 사람과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도모하는 추진력도 함께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 직원들을 잘 이끌고 협력업체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겁이 많으면 재물을 나누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이 많아서 어물쩍 넘어가다가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명확한 원칙과 신뢰가 함께 갈 때 비겁 제복 사주는 진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성이 들어오는 시기에 본격적으로 동업이나 공동사업의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가 바로 함께 부자가 되는 타이밍인 거죠. 혼자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함께 할 사람을 찾고 힘을 모으는 방향으로 가시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사주에 인성이 2개 있고 그것이 관성이나 재성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인성이라는 건 지식, 학문, 정보, 교육, 이런 보이지 않는 자산을 상징하는 십성인데 이게 2개 이상 있다는 건 머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책 읽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평생 재물로 연결되는 구조를 타고난 거죠. 인성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의는 정규교육, 정석대로 배우는 학문, 그리고 편의는 독학, 혼자 익히는 기술, 틀에 박히지 않은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함께 있으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잘 써먹고 혼자 파고든 분야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2개의 인성이 있다는 건 정보의 흡수력과 표현력이 동시에 뛰어나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사람은 가르치는 일, 상담하는 일, 컨설팅하는 일, 전문직 모두 잘 어울립니다. 특히 인성이 년간이나 월간에 있으면 어릴 때부터 교육에 투자를 많이 받거나 스스로 공부에 집중하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명문대 진학,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자격, 교수나 연구원 같은 고소득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이 2개 있다는 건 배움이 곧 재산이 되는 사주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 평생 배우고 그걸 누군가에게 팔면서 삽니다. 그게 강의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고 자격증 수업일 수도 있고 컨설팅 보고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성만 많고 재성이 없으면 지식은 많은데 돈이 안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전체를 봤을 때 재성이나 관성이 함께 있어야 이 지식이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재성은 재물 그 자체를 뜻하니 인성으로 쌓은 지식을 재성으로 판매하는 구조가 되고 관성은 지위나 직급을 뜻하니 인성으로 쌓은 자격이 높은 직책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걸 명리학에서는 관인상생이라고 부르는데 관성과 인성이 서로를 도와주는 흐름이라는 뜻입니다. 관인상생 구조가 있으면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같은
안정적이고 고소득 직업을 타고납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한번 자리 잡으면 평생 그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재물을 축적합니다. 인성이 강하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윗사람한테도 신뢰를 받고 조직 안에서 오래 살아남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꾸준히 쌓아온 경력이 중년 이후에는 명성과 수입 모두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인성이 2개 있는 사람은 정보에 대한 감각이 남다릅니다. 어떤 정보가 돈이 되는지, 어떤 자격증이 미래에 유망한지 남들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그래서 유행이 오기 전에 먼저 공부하고 시장이 열리면 그 자리에 제일 먼저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배우고 배운 걸 정리해서 남에게 전달하는 일을 평생 반복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게 블로그일 수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전자책이나 온라인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성이 식상과 만나면 표현력까지 더해집니다. 식상은 말하고 쓰고 만드는 기운이니까 배운 걸 그냥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세상에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가, 강사, 유튜버, 콘텐츠 제작자 이런 직업으로도 연결됩니다. 인성으로 지식을 쌓고 식상으로 표현하고 재성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이 구조를 더 강하게 쓰려면 일상에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자격증에 도전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습관을 유지하세요. 인성이 강한 사람은 배움이 곧 자산이 되는 체질이라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미래의 수입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배운 걸 꼭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블로그든 대화든 강의든 나눔이 곧 수익의 시작입니다. 인성이 2개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평생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학벌, 자격증, 경력, 전문성 이 모든 게 쌓일수록 수입은 더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관성과 함께 있으면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인성이 재성과 조화를 이루면 지식이 바로 상품이 되고 그 상품을 고개 판매하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5번째는 바로 사주에 토, 오행이 2개 이상 자리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토라는 건 명리학에서 흙을 뜻하는데 흙은 곧 땅이고 땅은 재산이자 부동산이자 안정된 기반을 상징하는 오행입니다. 사주 안에 축토, 미토, 진토, 술토 같은 토, 오행이 2개 이상 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부동산과 인연이 깊고 땅과 건물을 통해 재물을 쌓아가는 타고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토는 오행 중에서 유일하게 모든 기운을 품고 받아주는 중심 역할을 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 땅이 필요하고 불이 타려면 땅 위에서 타야 하며 쇠는 땅 속에서 나오고 물은 땅에 고여야 흐릅니다. 그러니까 토는 모든 재물의 그릇이고 수익을 담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는 오행입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은 번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특히 이 토가 일지나 시지에 2개 있으면 젊을 땐 몰라도 중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재물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일지는 내 삶의 중심이고 시지는 인생 후반부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2자리에 토가 있다는 건 나이 들수록 부동산을 통해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을 보면 40대 중반부터 아파트 한두 채 사기 시작해서 50대엔 건물주가 되거나 노년에는 임대소득만으로 편하게 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토가 많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토가 재성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인성이나 비겁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돈이 들어오는 경로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일간이 병화나 정화라면 토는 식상이 되어서 내가 만든 결과물이 곧 부동산이 되고 그걸로 돈을 버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이면 토는 인성이 되어서 부동산에 대한 공부와 정보력, 시장 분석과 감각으로 투자에 성공하는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주를 가진 분들은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만 있어도 좋지만 본인의 일간과 토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큰 성과를 냅니다. 토가 식상이라면 직접 건물을 짓거나 인테리어 사업, 분양 사업 같은 걸 하면 좋고 토가 인성이라면 부동산 컨설팅이나 중개업, 투자 정보 제공 같은 일이 잘 맞습니다. 토가 비겁이라면 동업이나 공동투자, 가족명의 분산 같은 방식이 유리하고 토가 재성이라면 그냥 사두기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산 가치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건 토는 계절로 치면 환절기에 해당하는 기운이라 변화의 시기에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요동칠 때 남들은 불안해하는데 토가 강한 사람은 오히려 그때 기회를 잡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타이밍 감각이 탁월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매수해서 몇 년 뒤 크게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 보면 사주에 토가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운을 더 강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겁니다. 토가 많아도 정보가 없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정기적으로 시장 흐름을 읽고 분양 정보나 재개발 소식 같은 걸 체크하면서 내 안에 있는 토의 감각을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소액이라도 좋으니 실제로 부동산에 돈을 넣어보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 분양권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큰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는 토와 상생하는 화 기운, 그러니까 열정과 행동력을 함께 키워주는 겁니다. 부동산은 기다림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발품과 결단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토가 많은 사람일수록 움직임을 멈추지 말고 현장 답사, 실거래 확인, 사람 만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토가 2개 이상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부동산 제복을 타고난 사람이고 그 기운은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것도 우연이 아니니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공부하고 발품 팔면서 당신만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